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중국 비금융 부채 폭증과 장기 침체입니다. 그럼 보시죠. 먼저 BIS 데이터를 바탕으로 2008년 이후 중국의 GDP 대비 비금융 부문 부채가 크게 폭증했다는 차트에서 관심 가는 부분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대비 중국의 부채 증가율은 153%로 주요 경제국 중 가장 높습니다. 2022년 기준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87%로 미국의 249%와 유럽연합 EU의 243%보다 높습니다. 2008년 이후 미국과 EU, 유럽연합의 부채 증가율은 각각 7.2%와 12.5%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중국은 2008년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서 부채를 급증시켰다가 2015년에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를 벌였다가 곧장 번복했고 2020년 우한 폐렴 이후에는 경기 부양책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관심 가는 부분들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차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2008년 이후 중국의 모든 전략은 하나의 빨간 선, 정확하게는 빨간 커브로 표현되었으며 빨간 커브는 그 어떤 정책 메모보다 이야기를 잘 전달해 줍니다. 중국은 주요 경제국 중 누구보다도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많이 신용에 의존했으며 잠시 동안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초기 경기 부양책은 철도, 도로, 공항, 기본 인프라와 같이 실제로 국가가 필요로 했던 것들을 건설하게 했으며 중국의 경제 성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덕분에 전 세계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에서 미네랄과 가스를 무한대로 얻게 해주는 쇼미더머니 치트키와 같은 걸 중국이 발견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우짜가 중국 망했다, 라는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신용 사이클은 결국에 수익이 감소하는 데 직면합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한계 효용의 벽에 부딪히게 되며 이는 실시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2010년대 중반 베이징은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부채를 줄이려는 시도, 디레버리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적 고통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정치적 관용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채 축소 시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정치 시스템의 발전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중국 인민들의 불만을 경제로 풀어줘야 합니다. 하여간 베이징이 이전 모델로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10%가 안 되는 성장률과 부동산 버블, 재정 압박에 노출된 지방정부, 그리고 그림자 대출에 얽힌 금융 시스템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판도를 바꾼 것은 2022년이었는데요. 중국의 비금융 부채 총액이 미국과 EU, 유럽연합 수준을 넘어선 시점에서 중국 1인당 GDP는 세계은행 데이터 기준으로 12,070달러로 76,657달러였던 미국과 41,608달러였던 EU, 유로존에 비해 여전히 낮았습니다. 즉, 내일의 성장을 이미 써서 어제의 비용을 지불한 시스템의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내수가 약화되면서 무질서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중국은 또다시 집중적인 경기 부양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더 이상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밸런스 시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이야기의 또 다른 절반은 중국이 수출을 통해 디플레이션 귀신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그렇게 시도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중국 국내 소비는 부진하고 부동산은 의미 있는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공장은 과잉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전기차, 태양광 패널, 기계류와 같은 상품을 해외로 밀어내기,
또는 수출하면서 중국 국내 경제가 흡수하지 못하는 부분을 글로벌 시장이 흡수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략은 그 자체로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밀어내기는 미국과 유럽 모두를 자국 산업 보호에 훨씬 더 적극적이게 만들면서 미국과 유럽 모두와 충돌할 수 있는 길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이 해외에서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 가정에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동산 개발사들이 부채에 허덕이며 지방 정부들이 수년간 누적된 부채에 짓눌려 숨막히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차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더 밀어붙일수록 부채 부담은 더 커지고 중국 내부에서 진짜로 자연스러운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우짜가 보기에 2000년대 호황과 달리 2026년 현재 중국은 일본의 버블 붕괴 이후와 비슷한 장기적이고 느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더 빡빡하고 정치적으로 관리되는 시간대에 압축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극적인 붕괴는 아니지만 끝없는 개입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갈수록 효과가 줄어드는 경기 부양책, 그리고 공산당 일당 독재라는 정치 체제로 인해 완전히 재설정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특정 지어지는 장기적인 침체만 중국의 미래에서 보입니다. 중국의 미래가 장기 침체라는 것은 전 세계가 다음번 중국 붐을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의 엔진으로 활약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목격할 것은 한때 글로벌 경제의 엔진이었던 중국 없이 기계를 계속 돌리려는 글로벌 경제입니다. 이상 중국 비금융 부채 폭증과 장기 침체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